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옛부터 이 음식하면 전라도죠. 특히 쌀과 농산물이 풍부해서 음식과 음식 문화가 발달된 곳이 전라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음식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과연 이 음식들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전라도 대표 음식이 됐을까요? 오랜 기간 연구와 수집, 고증을 거쳐서 전라도 음식의 계보를 한데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밥상의 저자 장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전북대학교 장명수 명예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요즘도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예. 예. 학교 강의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전해 학교 들었습니다. 강의도 활발히 하고 사회적 강의도 하고 등산도 하고 친구도 만나서 대포도 한 잔씩 하고 활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 비결이 열심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예. 일하고 계시는 게. 끊임없이 열심히 움직이고 머리를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건강 비결입니다. 네. 그런데 요사이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예. 예. 전라도 관찰사 밥상.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이런 또 책을 또 내셨나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도시사고 그중에 전주의 역사적 도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글도 쓰고 그리고 탐색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전주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흔히 전주의 3대 특식 하면은 콩나물, 비빔밥, 한정식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연한 어느 교수 모임에서 바로 요리라는 교수 모임에서 이 도대체 뿌리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이 우리 그거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애들한테 강의를 안 씁니까? 뭐 단편적인 건 하지만 그거 만들어서 먹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뭔가 뿌리와 원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중요하네요. 사실 이제 이 책인데 전라도 관찰사 밥상이요. 우리가 콩나물국밥은 언제부터 먹게 됐고 우리 선조들이 또 비빔밥은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그 원형은 언제이고 이런 것들을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네. 전라도 관찰사 밥상하면 뭔가 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일본을 흔히 우리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고 우리한테 영향을 받아서 간 것처럼 여깁니다만 그건 조금 편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 그저 덴뿌라다 무슨 오뎅이다 돈가스다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음식을 말합니다만 일본의 정식 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일본의 정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미안하게도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김장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치 담그는. 근데 그건 김치가 아니라 김장 문화입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이 아니고 김치를 담그는 협동하고 모두 협력해서 만들고 나눠 먹는 김장 문화입니다. 근데 그들은 소위 일본의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차는 서민적인 일집 삼채, 즉 밥 안에다가 국 안에 된장국에 스케모노 세 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합니다만 그것은 일본의 요리와 문화가 뿌리를 인정받아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없거든요. 매우 유감스럽죠. 근데 우리는 서울에는 소위 왕실 수라상이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서울 음식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이 임금이 잡수시고 그 신하들한테 다시 내려서 먹여주고 신하들이 다시 그 밑에 하급 관리한테 먹여주고 또 집에 가면 집에서는 옆집에 나눠주고 이것이 서울 음식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주 음식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시간에 고민을 하고 문헌을 추려봤더니 기록과 문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추린 것이 오늘날 그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도 관찰사 밥상에서 어떻게 보면 근원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시작한 게 이게 책으로 이제 9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면서요. 제가 분명히 이제 그걸 발의 내지 발안한 것은 9년 네. 전입니다만 5, 6년 동안은 사색어고 물색어고 탐색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헌과 기록을 찾고 추정하고 고로와 원로들한테 말씀을 듣고 예. 그래가지고 만 3년 동안에 집필을 했습니다. 네,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뭐 중국, 프랑스, 일본 말씀해 주셨지만 발효 음식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고문헌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근원을 찾지 못했는데 이 책이 귀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최불암 선생님 나오는 한국인의 밥상 있죠. 그 프로그램 참 즐겨봤었는데 예. 이 책을 보면 조선 최초의 음식 칼럼니스트가 허균 선생님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홍길동전. 예, 흔히 이제 홍길동전에서 흑인이 나옵니다만 다만 홍길동 문제는 요 근래 국문학계에서 연구를 한 결과 흑인 훨씬 후대 그려진 소설로 돼 있어서 원작자 흑윤은 조금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건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국문학계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흑윤이라는 사람이 도문대작이라고는 칼럼집을 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귀향을 하멸로 왔는데 네. 거기 와가지고 이제 좋지 않는 음식, 맛없는 음식을 먹다가 맨날 배가 고르니까 아주 미식가였는데 그래서 옛날에 먹던 음식을 생각해가지고 소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것이 도문대작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자재, 식자재, 그다음에 그 맛까지 써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식 칼럼니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흑윤이가 전주에 와서 전주 음식을 먹고 찬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양반은 조선시대 5끼를 먹었다면서요? 예, 이제 그것은 자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죽을 먹습니다. 물론 그 죽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쌀죽이나 콩죽이나 아니면 깨죽 뭐 그런 정도. 율무죽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먹고 그다음에 9시쯤 되면 이제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또 먹기가 고약하니까 네. 마음에다 하나 점을 찍습니다. 그게 점심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한 끼를 또 먹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밥을 또 한 끼 먹죠. 그다음에 이제 야식을 야식. 먹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한 5끼 또는 6끼가 됩니다. 물론 그 양은 많지 않았고 소식. 예, 소식을 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끼니는 5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타날 때는 항상 2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관찰사라든가 고위 관료들은 분명히 5끼를 먹었고 먹을 때마다 이제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매우 맛있는 걸 먹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게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 그 까닭이 있었군요. 앞서 일본의 음식 문화도 우리 못지않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고 예. 훌륭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제 강점기 그 일본식 요정이 예. 우리 또 한국식 요정에 영향을 주면서 예. 전주 음식도 거기에서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요정은 세계적으로 일본 후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그 발생 연도를 보면은 지금부터 300~400년 전부터 요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 요정 문화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일본 문화입니다. 우리는 침략을 당하자마자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관리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 요정이 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미 1880년대 일본 요정이 들어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만이 출입을 하고 먹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이제 친일파 내지 우리나라 고급 관료들도 요정에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엽이 되면은 서울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 요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유명한 명월관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건 서울 얘기고 그 뒤따라서 1899년에 군산이 개항이 되자마자 군산의 요정이 7, 8군데 올라옵니다. 근데 1899년 개항되면서 그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빠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군산의 요정이 8개, 9개, 많으면 10개. 거기다가
카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다방도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보통 술집이면 이제 앉아서 먹는 그런 좌석입니다만 그들은 많은 일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회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 1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회식을 가진 그런 방을 가진 요정이 2개, 3개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일본이 이제 바로 군산에서 먹기 시작했고, 그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산을 개항하다 보니까 군산 부두에 토목공사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관을 짓는 건물들을 지어죠.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군산 부근의 대야 옥구에는 이미 일본의 지주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쓸 필요가 있고 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소위 게이샤, 우리 같은 기생이죠. 게이샤가 따라 들어오고 이제 요리사가 들어오고 일본 식자재가 들어와서 일본 요정이 아주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슬슬 전주로 돌아가지고 전주에 최초 요정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전주에는 일본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군산은 순수한 일본 요정이었습니다만 전주에 들어온 것은 간이 요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요정이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 요정이 성황을 이루자 고구의 1910년 이후에 조선 요정이 7, 8군데 생겨서 이 요정 문화가 네. 일본의 요정 문화가 군산에 주고 전주에 줬고 전주는 일본 요정을 모방해서 조선 요리집이 되라고 요정과 요리집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은 요정, 조선은 요리집. 유행가 가사에도 요리집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요리집에서 먹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8.1 해방이 되니까 그들 요정은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요정이 다시 생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에서 유명한 행원입니다. 행원. 예. 책 제목이 이제 전라도 관찰사 밥상이다 보니까 관찰사는 또 뭘 먹었을까? 어떤 걸 드셨을까? 이게 또 궁금해요. 예, 바로 관찰사는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망라한 왕권 대행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사 여탈권을 관찰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특수한 권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음식을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무자비하게 많이 먹고 뭐 호식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소식했다면서요? 예, 소식을 하고 거기도 법도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개 나눠 먹었지만 그 법도 중에 하나가 본인도 먹습니다만 그 상을 밑으로 내려주는 상물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만들려면 식자재가 필요한데 이 식자재 좋은 것들은 임금님한테 소위 보냅니다. 그리고 가명해서 씁니다. 그 식자재를 가지고 관찰사 밥만을 만드는 특수한 부엌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주방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부엌은 아주 조그만하게 생각하고 주방 큽니다. 상당히 큰 주방입니다. 거기는 관리 사무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셰프들도 여러 명 있고 한 20여 명이 움직이는 그런 부엌이 있어가지고 그 부엌에 특별히 만듭니다. 물론 관찰사를 위한 밥입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건 임금님이 밑으로 나눠 먹고 또 밑에 양반들이 나눠 먹어서 서울 음식이 되다시피 전주에 있어서도 바로 관찰사는 자기가 먹고 나면 그 어느 때냐면 국경일이 있을 때 임금님 생일이라든가 또는 황태자가 탄생했다든가 또는 이제 무슨 단오날이라든가 추석날 이런 날에 관찰사가 밥을 먹고 상물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밑으로 2월의 병영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저 밑에까지 먹는데 한 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종이 기름이 유지에다 싸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바로 이 집으로 가져가면은 관찰사의 밥상이 음식이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두 쳐다보고 그걸 모방하고 만들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가정으로 소위 가명의 음식이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찰사는 꼭 특별히 맛있게 먹었다기보다는 음식 정치를 해서 임금님의 은혜가 만백성에 내려갈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것이 관찰사 밥상이었습니다. 예. 비빔밥과 이제 그 콩나물
국밥에 대한 또 근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관찰사 밥상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관찰사도 비빔밥을 먹었고 콩나물국을 먹었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의 발생과 그다음에 계승은 별도인 것 같습니다. 콩나물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콩을 길러서 무쳐 먹거나 국으로 먹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일본도 중국도 녹두로 길러서 먹는 숙주나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어느 요리에 좀 첨가해서 먹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춥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음록에다가 콩나물을 길러서 자주 먹었죠. 그러나 그건 이제 가정에서 주로 먹었고 식당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외식 산업이라는 게 외식이라는 게 예. 아주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식당이라는 존재도 잘해봐야 1920년대 이후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식당이 없습니다. 예. 있다면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은 국밥 사 먹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주막은 원래 여행자들을 위한 숙식을 하는 곳이고 그게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주막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만 원래는 여행자들의 숙박소가 주막이고 다른 전주에 사는 사람들로서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와가지고 평양, 서울로 유시해서 많은 식당이 생기니까 여기도 식당이 나왔죠. 이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게 될 때 가장 간단한 식품이 뭐였냐? 콩나물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완산동과 저 다가동이 이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살았던 곳인데 외식이 없고 그다음에 술을 못 드려 따로 술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먹는데 우리 선조들이 꽤 과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되면 숙취가 되니까 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장을 또 이 안학년들이 만든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핀잔을 받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콩나물국밥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게 완산동과 다가동 일부에서 콩나물국만 팔았어요. 그래서 국만 사 먹고 밥이 필요할 때는 밥을 가지고 가서 말아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밥을 또 가져갔습니다. 예. 이것이 전주의 최초의 콩나물국밥의 시조와 시원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뭐 오늘날 잘 말하는 삼백김이라든가 기타 콩나물국밥으로 이어져 갖고 드디어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모주라는 걸 또 먹었잖아요. 이제 모주는 19세기 말년 내 20세기 초엽에 원래 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남쪽은 탁주고 북쪽은 소주고 그다음에 중간쯤 있는 게 약주입니다. 이 탁주를 끓이면은 이 오늘날 말하는 모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못 먹는 사람들 또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술을 탁주를 끓여가지고 모주를 먹으면서 일제 때 이제 최초의 설탕이 들어오니까 노란 설탕을 타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으니까 아주 맛있죠. 그걸 먹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전주 모주의 시초가 됐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빔밥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남은 음식 여러 가지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어머님이 비벼줬던 게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비빔밥은 유래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래를 따질 것이 없습니다. 밥에다가 여러 반찬 섞어서 비비면은 맛있는 비빔밥이 되기 때문에 비빔밥 유래는 굳이 따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1930년대 전국적으로 알려진 비빔밥은 진주 비빔밥이지 전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별공건이라고 하는 전국 잡지가 있었는데 종합단체에 나온 거 보면 서울은 설렁탕, 그다음에 평양은 냉면, 진주는 비빔밥, 전주는 콩나물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은 이미 진주였습니다. 그러던 비빔밥이 오늘날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전주이지 진주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의미로 볼 때 맛있는 비빔밥이 보급이 됐고 좀 더 행정적으로 보면 열심히 전주 사람들이 비빔밥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자랑을 하고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예. 소위 국뽕을 하면서 여의도 광장 전체에다가 전국적인 음식을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산품을 팔고 올 때 전주 비빔밥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긴 줄이 서면서 모두들 그 비빔밥 맛을 맛보면서 아마 서울 장안에 가장 많이 선전되고 보급된 것이 국뽕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표현이 감칠맛 나는 음식에 대해서 계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서요. 예, 예. 우리 명예 총장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 가장 계미가 있는 음식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개미라는 단어는요. 예. 전주에서만 쓰고 있는 단어이지 전라도입니다. 전남북에 있지 서울에서는 그 단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전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한문의 가자 무슨 뭐 위자 합해가지고 개미로 된 것 같습니다. 즉 개미는 뭐냐 감칠맛이거든요. 그럼 감칠맛이란 뭐냐 자기 입맛에 딱 맞아가지고 그 맛을 기쁨을 느끼는 게 감칠맛이거든요. 따라서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적인 표현이지 딴 데에서는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전주에서 어머니 손맛 내지 할머니 손맛으로 먹고 자란 이 세대들은 바로 이 감칠맛을 느끼고 있고 바로 감칠맛을 보통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개미 오면 모르고 감칠맛 하면 좀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다. 당신네들 먹는 것은 당신네들끼리 맛이지만은 예. 우리가 먹는 감칠맛은 우리 맛의 감칠맛인데 한 번쯤 감칠맛에 취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맛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지 설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전주의 개미와 감칠맛은 예. 대단히 독특한 것이고 그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음식이 몇 가지들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면은 아까 콩나물국밥 나왔죠. 콩나물국밥을 말아가지고 깍두기 붉은 국물을 쳐서 먹는 것도 저는 일품입니다. 그러면 딴 데서는 안 먹느냐? 딴 사람들은요 콩나물국이나 보통 국밥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쳐서 먹을 줄을 모릅니다. 원래 그러니까- 설렁탕에도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아, 그건 우리만이 그래요. 에. 네, 그러니까 서울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예. 깍두기 국물을 쳐서 먹으면 아,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겠다 하면 틀림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맛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라기국도 좋고 콩나물국도 좋고 깍두기 국물을 쳐서 먹는 것도 감칠맛 나는 하나의 전주의 특미가 되었습니다. 김은 안 넣어서 드세요. 아, 이제 그것도 김과 예. 술안, 술안. 달걀 넣는 건 사실 요 근래 나온 것이지 옛날에는 그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가장 감칠맛 있게 드시는 평소에 음식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그렇게 감칠맛 나게 드세요? 상당히 애매하고 참 없다만 아까도 누차 나왔습니다만 비빔밥도 전주적 고추장을 예. 쳐서 착착 비벼 먹으면 그것도 상당히 감칠맛이 나는 것이고 또 전주 사람만이 느끼는 산적을 부쳐 먹는 맛도 있고 전주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북대학교 장명수 명예총장님과 이 전라도 관찰사 밥상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한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아주 맛깔스럽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호기심이 생기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식 관련돼서.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음식도 앞으로 다뤄야겠습니다만 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주라고는 특수한 도시 발생, 즉 관화 도시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민 도시로 변해서 오늘날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타 곳에 타 도시에 없는 특수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예. 문화 중에 이제 지금 음식 문화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음식 문화는 멋과 맛이 되겠고 그다음에 생활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위 흥과 끼입니다. 이것은 가령 똑같은 한국 춤을 추더라도 대학 입시 때 무용 입시생이 춤을 출 때 심사위원 김백봉 선생이 딱 보고 있다가 10명이 이제 똑같은 동작을 춤을 추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딱 너 전라도 지금 딱 들어맞는답니다. 그런 네. 정도로 소위 흥과 끼를
전주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칠맛도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입맛들이고 그래서 예. 그러한 그 특수한 흥과 끼와 그리고 전주적인 것들의 규명과 그리고 기록을 앞으로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또 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흥과 끼, 어떤 맛의 고장이라는 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특히 음식에 있어서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거의 사 먹는 편이라서 집밥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 가장 건강한 밥상이 또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예, 많이 드시고 또 건강 유지하시면서 면역력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